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 제대로 보여주는 종목들을 하나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AI가 참 열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캐치했을지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는 미스터블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9시 55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 웹툰 플랫폼이죠.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도 오늘 장에서 20%까지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이슈로 다뤘었던 그 희한하게 오른다는 웹툰 관련주 네. 미스터블루를 또 AI도 잡아냈네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출판사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기대감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 우리나라 문학이 올라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우리나라 쪽에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면은 문학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설이나 이런 부분이 번역된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웹툰이나 이런 부분이 번역된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이쪽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수급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볼 때는 지금 AI가 포착을 했을 때는 다 어떻게 보면 출판사 관련 종목들이 다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하니까 사람들의 출판 관련해가지고 소비 문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노벨 문학상이 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아는 지인이나 대화를 하면서 너 그 소설 봤어? 안 봤어? 뭐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이나 지식을 좀 더 채우고 싶은 분들은 이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한강 작가님의 이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종이 서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서적으로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디지털 서적이 많이 없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흥행 기간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문학이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웹툰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입니다. 이제 바닥권 누가 봐도 바닥권이고 이 바닥권을 이제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정도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면서 올라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웹툰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웹툰으로 안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많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웹툰보다는 다른 쪽으로 관심 있게 보자 차라리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판사나 이쪽 종목을 높아도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가 포착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돌파 신호가 나왔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상승 시그널이 나왔고 그 부분을 AI가 포착을 하면서 진입 후 4%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웹툰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 이 한강 작가의 소설들이 웹툰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단기 시세 분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웹툰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또 관련주들의 주가는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웹툰 관련주들은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AI는 미스터 블루 정확한 시점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9시 55분경에 포착을 해냈는데 이때 진입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장 안에서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겠죠. 내가 데이 트레이딩이 참 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A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장중에 AI 시스템이 포착하는 종목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또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과 웅진 싱크빅 한꺼번에 한번 만나보시죠. 웅진 싱크빅이
출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웅진까지도 그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웅진 싱크빅은 아직까지도 힘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웅진은 반면에 확실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이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강 그 관련해가지고 노벨 문학상 관련주로는 제일 쓴 거는 S24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안착을 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 어떤 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S24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가 갔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는 또 그 부분도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이 이제는 이 종목이 올라갔으니까 비슷한 섹터도 같이 호재를 받을 거야 하면서 이런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웅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갭상승 출발로 했지만 지금 또 시가보다는 조금 빠져준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월요일 날 조금 흐름을 보고 나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시 40분에 나오고 나서 4%가 넘는 수익권이 어느 정도 나왔고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시가보다 지금 더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목이 좀 더 가볍다. 웅진보다 좀 더 가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웅진과 웅진 싱크빅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설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린이, 애들 쪽으로 더 출판이 좀 집중됐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연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웅진이 좀 더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둘 다 괜찮은 차트예요. 네,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호재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연결이 되면서도 이 정도 상승폭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가장 뭐냐면은 우리가 바닥권에서 지금까지도 주가가 못 갔던 이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살 게 너무 많다. 시장도 안 좋아지는데 차라리 반도체, 2차전지, 뭐 전력기기, 조선 뭐 이런 종목을 들어가는 게 낫지 출판업계 이런 걸 들어가서 과연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라면 이젠 사람들은 이쪽도 다시 한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의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견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진정한 모습세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하면 뉴스 따라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지자면 예스24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 다른 거 뭐 없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이 웅진 싱크빅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웅진 싱크빅, 웅진과도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시세 분출이 더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멘토님, 웅진 싱크빅 어렸을 때 저도 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싱크빅 세대이신가요? 전 빨간 펜 세대. 전 빨간 펜 세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세대이실까요? 네, 약간 또 올라가 있는 세대이고. 웅진 싱크빅 그러면 앞으로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출산율과도 관련해서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출판업계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책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게 애들 때부터 책을 많이 읽히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애들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TV도 없는 집도 되게 많고 거기를 책으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만큼 책의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져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정책에서 이번에 나왔던 게 초등학교 교과서나 이제 교과서에서 종이 교과서를 이제 폐지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악재로 작용하면서 출판업계까지도 힘들어질까? 아니면은 학교에서 못 보는 거를 집에서 보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시장에 좀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이들과 관련한 이슈가 추가적인 재료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토님의 추가적인 앞으로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이정호 멘토님께서 꼼꼼하게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주실 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산 네트워크스, 원래는 통신 장비 업체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많이 알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9시 3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 오늘은 한강의 재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한강 작가의 출판사인 창비의 출판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합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 그럼 한강 테마,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양쪽에서 오히려 재료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웹툰이다 아니면은 유아용 출판사나 이런 부분이 좀 붐이 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아용 출판사가 부는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겁니다. 로벨 문학상이 탔네. 그러면은 우리 애들도 책을 많이 읽히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매출이 기대해 볼 수 있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부분, 출판사 창비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팔리고 뭐 이러면은 따로 물류나 이런 부분이 또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이제는 좀 주말이 지나면은 또 새로운 또 로벨 문학상 관련 종목들이 또 계속적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단기간에 끝날 거다라고 한다면 전 아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로벨 문학상에 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뉴스나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만큼 이쪽 테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도 지켜볼 만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관심 종목들 아니면 새로운 엮여서 나오는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와 연관 지어지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장에서는 한강 작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슈팅이 크게 나온 종목으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AI 시스템이 오늘 장에서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9시 39분경에 포착을 해냈었는데 시세 분출이 확실하게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AI 시스템이 시그널을 줄 때 바로 진입을 하신다면 그날 장 안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 시스템 듣다 보니까 참 혹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50분부터는 문자 메시지 받지 않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해서 한강 작가와 관련한 이슈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그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산 네트워크스랑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SY 스틸텍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한 번씩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죠. 오늘 장이 출발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건축물의 바닥 쪽에 들어가는 자재,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우리가 앞서서 이슈를 또 살펴보긴 했었는데 멘토님 어떻게 이 SY 스틸텍도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아까 재건 테마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좀 더 조정이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이렇게 오늘 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트럼프 지지율이 슬슬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해리스랑 어떻게 보면 지지율 격차가 꽤 났다가 지금은 한 2% 정도 차이밖에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다른 경합주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약간 우세가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굳건한 1등이었던 해리스가 이제 역전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조금 더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제는 미국 대선이 그렇게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은 이제는 슬슬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격전이 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내 종목이 됐을 경우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당선이 안 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큰 손해를 볼 수 있고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종목들을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SI
스틸텍 같은 경우도 AI 신호가 나오고 나서 3% 이상의 수익권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나오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 물론 제일 급등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지지율 격차가 2등이었다가 1등으로 올라갈 때가 제일 파급력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기존에 1등이었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에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역전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SY 스틸텍 함께 살펴봤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또 줄어드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관련주로서 오늘 장에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장중에 8%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했던 그 시점에 진입을 했다면 3% 이상의 수익은 챙겼을 것이다 라는 거 멘토님께서 짚어주셨죠.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맞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주셨으니까 SY 스틸텍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멘토님의 의견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굉장히 하나하나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십니다. 이종우 멘토님의 이런 따스한 전략들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향후 전략들을 세세하게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AI가 포착한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오늘 장에서 9시 15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중항체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우리 AI가 또 한동안 굉장히 많이 잡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식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13% 정도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괜찮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말씀해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플랫폼 기업, 그리고 신약 기업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그리고 CDMO 관련 기업들,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플랫폼 기업 중에서 제일 상승세가 좋았던 기업은 알테오젠이었고, 그리고 어제장에서 어떻게 보면 리가켄바이오가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ABL 바이오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플랫폼 기업 삼형제 같은 경우에 약간 키 맞춤을 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호재가 조금 더 작용하면서 올라가줬던 부분이 있고, 조금 리가켄 바이오가 많이 올라가줬으니까, 그리고 알테오젠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가권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올라가는 부분은 좀 당연하게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 신고가 갱신하고 나서 더욱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살 게 없으면 저는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알테오젠 사라. 알테오젠이 너무 높다라고 좀 걱정되는 분들은 리가켄바이오나 ABL 바이오를 지켜봐도 충분히 괜찮다. 이 세 종목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시세를 알테오젠이 리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리딩을 하냐? 알테오젠은 계속적으로 머크사와 계속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는 뭐 기대나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여겨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많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AI가 진입하고 나서 거의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올라가려고 돌파 신호가 나왔죠. 차트를 보면은 고점에서 W 반등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 고점만 돌파하면은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돌파 매매는 이런 종목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안 됐는데 돌파할 거야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AI가 나왔던 신호, 이 자리에서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들어간 경우에는 10%가 넘는 상승세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높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놓쳤어 이렇게 생각
생각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면서 차트상 돌파 구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10%가 넘는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바이오 안에서 하위 섹터를 찾아보자면 그 안에서 또 플랫폼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까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알테오젠이 이 플랫폼 쪽을 이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장격으로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테오젠을 내가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를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면은 들어가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점 이후에 W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낸 이 돌파 시그널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ABL 바이오 9시 15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AI가 시그널을 줄 때 진입을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장 안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텐데요. 이 AI 시스템의 도움을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부터는 문자 메시지 받지 않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서 장중에 AI 시스템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종목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또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주시는 이정우 멘토님의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QR코드도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AI 시스템은 열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궁금한데 멘토님, 그럼 저희는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인스콥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종목도 AI가 진입을 하고 나서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을 왜 말씀해 드리냐, 오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장 초반의 종목들은 출판사 관련 기업들이 많았어요. 물론 AI가 이슈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포착하는 종목들도 많고, AI만 봐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 오늘 장 중에 잡았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슈가 있었던 노벨 문학상 관련주인, 출판사 관련주,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대거 잡았던 모습세,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트럼프 관련 종목들을 잡았던 모습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뉴스를 안 봐도 이 AI 검색기만 봐도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해 드리고 싶냐라고 말씀해 드리면, 자회사에서 이제 미국의 상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인스코비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를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FDA 3상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시킨 다음에 그 자금력으로 하려고 하는 보수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상장을 하려면 바로 상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권거래소나 이런 부분에 신청을 하는데 미국의 그 부분을 신청했던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미국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의 이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전까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가격대가 지금 상한가를 한번 안착을 한 다음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는 꼭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상한가를 올라가고 그 다음 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는 나는 수익을 많이 봤어. 왜냐면 불과 일주일 전에 샀던 분들은 거의 30%, 40%가 넘는 수익이 나왔으니까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매도세도 나오고 있는데 그 매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이 종목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FDA 승인까지도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이 종목을 더 유심히 지켜보자. 우리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FDA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나서 주가도 더 올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스코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의 영향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FDA 승인까지도 아직까지도 길이 멀고 상장 이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모아가자라고 말씀해드리고 2,000원 부근에서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1,950원에서 2,000원 부근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종목으로 인스코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FDA 승인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 시장 안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 보입니다. 자회사의 미국 증시 상장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상장이 된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바이오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죠. 1,950원에서 2,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인스코비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은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토님이 꼼꼼하게 전략을 하나씩 세워주십니다. 이런 전략들 내가 추가적으로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QR코드도 50분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만 더 알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저희가 하나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저는 일시인석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주냐 아니면 출판사 관련주냐 막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 저는 일시인석제라는 종목을 좀 더 유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는 뭐 재건 관련해가지고 건설기계 쪽이 좀 더 유망하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종목들이 대다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일시인석제가 어떻게 보면 호재나 이런 부분 제일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제일 커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재건도 있지만 남북경합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인석제가 남북경합주로 엮이면서 상승세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왔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마가 불면은 어느 정도 일정 오르고 나서 떨어지는 부분. 왜냐하면 이 일신석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상향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첨단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꾸준히 매출이 어느 정도 찍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테마를 탔을 때 재무도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들고 가는 전략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들은 10월 달에 한 번의 상승세는 나올 거다. 그게 마지막 불꽃이 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뭐 당선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10월 달 기준으로는 한 번의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모아가고 싶어 분들은 차라리 다른 재건 관련주보다는 일신석제 쪽으로 조금 더 모아가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경합도 어떻게 생각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구 평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둘 다 괜찮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모아간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 지금 AI도 진입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진입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유익 있게 말씀해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